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6포인트 조정받은 1854선이고요. 코스닥은 488포인트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지수에는 좀 압력을 주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도 투신을 중심으로 60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중국 증시 역시 오늘 조정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혼자 나홀로 상승하기에는 힘이 조금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간 상승 동력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장도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1:1 맞춤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법의 3시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지만 그 안에 3시간의 마법의 시간이 숨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가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7시간, 그러니까 남들보다 3시간을 더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요, 그 시간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하루를 좀 더 여유롭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 시간에 저희 방송 다시 보게 하면서 복습하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20대 건장한 남성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셋톱박스 또는 디지털 TV 전문 업체죠. 휴맥스인데요. 휴맥스를 13,8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20대 나이도 불구하고 벌써 주식 경력이 5년이나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분 매수 방법은 HTS를 직접 확인하고 상승 추세의 눌림목에 있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주로 매수한다라고 하십니다. 역시 베테랑다운데요. 이 휴맥스에 대한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까지 심규 연문가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0대 남성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 세종공업을 13,9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주로 전문가의 추천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이분은 손절가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매도하고 또 1년에서 2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하십니다. 세종공업은 다른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늦어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자동차 부품주와 함께 같은 걸음을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3,450원에 30% 갖고 계신 분은 30대 남성분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남성분들의 참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2년에서 3년 정도 주식 경력을 갖고 있는데 올 초 넥스텍을 매수했다고 하셨는데요. 뉴스와 전문가 또 지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매수에 나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로 단기 위주의 매매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 넥스텍은 거래량이 많아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 받으실 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가 3900번님이십니다. 이분께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이 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제 이름과 함께 책 받고 싶어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가 친절하게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 텐데요.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상담을 도와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가 반보 뒤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예, 지금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있고 향후에 1,900, 2,0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장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로 전환하긴 했지만은 매도의 금액이 좀 크지 않는 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거고 기관의 물량은 어느 정도 이 1,850이 이상 넘어간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이 펀드 환매 물량은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900이라든가 2,000이 만약에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은 이 펀드 물량은 오히려 이 순유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그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미국에서 지금 리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좀 단기적인 하락이 있는 건데 뭐 심각한 건 아니고 뭐 자발적인 리콜이기 때문에 뭐 금방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향후에도 이 시장은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장을 천천히 보시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종목이 휴맥스였죠. 6145님께서 보내셨고요. 13,8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20대 남성분이시라고 했는데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신 나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휴맥스를 13,800원에 사셨고 현재 가격대가 12,950원.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와 실제 주가 차이가 30% 이상 나는 종목 중에 하나로 휴맥스가 꼽혔더라고요. 그만큼 가치가 시장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휴맥스는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접하는 디지털 방송과 위성 방송의 이제 수신기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네. 사실 이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시장에 본다면은 약간의 이제 포화 상태가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흔히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제 집집마다 이 케이블 방송이 안 나오는 곳이 이제 없을 정도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국내에서는 성장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기업이 예상을 뒤엎고 좋은 실적이 나온 것은 역시 이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이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난 건데 지금 영국과 이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 가장 활발히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랑스와 이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도 또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기업 또한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지만은 국내 시장에 아직 그 성장이 좀 둔화된다는 점은 그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시면서 좀 투자해 주시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던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이 전저점 부분, 이 강하게 지지선이 만약에 깨진다면은 뭐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선 정확하게 보시고 한 12,500원 정도 깨지신다면은 손절하시고 뭐 계속해서 이 지지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한 1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중이 좀 많으셔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12,500원 선이 깨졌을 때는 그래도 손절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휴맥스에 대한 상담을 받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세종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8745님께서 보내셨고요. 13,900원에 20%를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종공업이 오늘 14,400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자동차주가 밀리면서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세종공업은 이 자동차용 소음기와 이 배기가스 정화기들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이 자동차 업황에 이제 호조에 힘입어 갖고 최근에도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예. 뭐 업황이 좋아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이 세종공업 자체도 내부적으로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뭐 재무적으로도 탄탄을 하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유보율 또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 이 해외 공장에서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뭐 현대차와 기아차와 이 제휴가 된 이 업체로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세계적인 진출로 인해 갖고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11월부터는 이 현대차가 우리나라 신형 아마떼죠. MD에 이 생산 계획이 돼 있고 내년에는 러시아, 뭐 내후년에는 중국의 제3공장 여러 공장들을 신설을 하면서 이 기업 또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차트상으로도 이러한 재무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으로 인해 갖고 꾸준하게 상승을 이루고 있는 상승 추세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돼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5월부터 9월까지는 좀 박스권 형성을 좀 이루다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뭐 오늘은 물론 좀 이렇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 좀 악재가 있어서 빠지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15,000원대 이상에서 이 수익 실현 생각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수익도 조금 더 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공업 봤고요. 자, 이번에는 넥스텍 보겠습니다. 넥스텍을 매수하신 분이 6448님이신데 매수한 가격이 3,450원입니다. 30%를 갖고 계시고요. 3,450원에 30%를 사셨는데 현재 가격은 2,675원. 일단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넥스텍이 어떤 회사인지가 알고 싶고요. 어제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오늘 밀리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 특별하게 이게 호재는 없는데 이제 뭐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먼저 넥스텍은 역시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이 수동 변속기 핵심 부품과 이 엔진 부품을 주로 제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뭐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는 뭐 방열 코팅이라든가 LED 사업을 뭐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사업은 이제 부사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와 28%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었는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신규 투자 사업과 금융위기 영향으로 감축됐던 임금이라든가 상여금 지급을 이루었고 무엇보다도 이 상반기 인수한 자회사의 지분법 손실이 이 단기 순이익을 내리는 이러한 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향후에도 특별하게 뭐 뚜렷이 개선될 기미는 아직까지는 좀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가, 어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게 정확하게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고, 지금 상승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죠.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세력이 좀,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는 종목이고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단기 급등으로 이동평균선을 거의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러한 모습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한 2,500원 이하로 내려왔으면은 좀 손해를 보셨더라도 다른 자동차 업황 좀 좋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으로 좀 변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고 뭐 급등했을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셔갖고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좀 문의를 하셨다면 대응 전략을 짜드렸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일단은 2,500원 선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남해화학이 들어와 있는데요. 남해화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하나 오사님께서 주셨고요. 18,5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해 주세요 하셨는데 일단 비중이 적으셔서 부담감은 적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최대 비료 업체입니다. 예. 비료뿐만이 아니고 뭐 유류 사업, 화학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의 회사인데 비료 산업 부분에서는 이 남해화학은 우리나라 최대 판매처이죠. 농협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56% 정도의 지분을 이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이 판매처가 뭐 변경되는 일은 지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비료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곡물 상승에 따른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인데요. 앞으로도 이 곡물 상승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상 이변이 뭐 온난화에 따라 갖고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이러한 신흥국들의 소비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은 이 곡물 가격 상승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또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 매도를 하셔갖고 현금화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신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까지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 구조와 안정적인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섣부른 매매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남해화학 봤고요. 이어서 두산중공업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신규 수주 소식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84,4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대박 상상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도 잘 잡으셨어요. 어떻게 볼까요? 예, 두산중공업은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잘 잡으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산중공업의 요즘에 키포인트는 역시 이 원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1년도과 2012년도 모두 수주 향상이 가능하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원전 사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또 낮은 건설 단가와 높은 가동률이 또한 장점인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대감에 지금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여겨지고 있고요. 원전 수주에 따라서는 지금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한 매도하실 필요 없으시고 전고점 부분 지금 53,000원대까지도 이 가격은 충분히 두산중공업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전고점까지 도달했을 경우에는 지금 물량의 한 30%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이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좀 물량 정리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고려아연이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금값이 또 올랐다고 하죠. 고려아연도 역시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면 고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주식 초보님께서 사셨고요. 28만 5천 원에 30%를 갖고 계십니다. 금값 관련해서 오르던데 연말까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고려아연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에 연동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예.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그다음에 몇 달 전까지는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유럽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러한 주가를 이러한 경기를 선반영하고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또한 지금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두세 달 전, 2, 3주 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연말까지는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좀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으로 세우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금가격 상승으로 인해 갖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고려아연 주가 또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다가 한 31만 원 정도, 31만 원 정도 올라오신다면은 물량 정리하시고 경기 회복에 민감한 경기 회복주에 좀 투자를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 관련주 고려아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고려아연이 금 관련한 매출은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은 관련 매출이 한 25%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은값도 오르기 때문에 이 같은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텐데요. 고려아연 현재 한 29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상담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인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8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연일 연고점 경신에 따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86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 역시 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 487선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 6천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 노동 예산은 83조 3천억 원으로 6.2% 늘어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고 금액으로는 5조 1천억 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래 대비 분야에선 핵심 선도 기술과 핵심 소재 개발 등 8대 과제에 올해보다 2조 9천억 원 늘린 23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4대강 사업에는 600억 원 늘어난 3조 2,8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만 명에 이르고 방과 후 학교에 자유 수강권을 받는 학생도 78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 에너지 자주 개발률은 올해 10%에서 23%대로 올라서고 고속도로 연장은 3,500km에서 4,000km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10에서 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에서 2014년 한국 경제의 지표별 변화상을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초 원천 연구 투자 비중이 43.5%에서 4년 뒤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신성장 동력 R&D 투자는 1조 9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육 지원 대상 아동이 올해 100만 명에서 2014년 116만 명으로 노인 일자리는 18만 6천 개에서 25만 개로 각각 증가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환 능력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인 한신정평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 순상환 여력 대비 가계부채 배수는 7.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년 넘게 저축해야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3년 6.4였던 가계부채 배수는 2006년 6.8로 커졌으며 지난해 7.3에 이어 올해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부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커짐으로써 가계는 물론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근로장학금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를 자녀 2명의 경우 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합니다. 또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는 반면 퇴직소득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 미적용 범위와 가업 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조정받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6포인트 밀린 1854포인트, 코스닥은 48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 그리고 밸류25의 지금 옆에 앉아 계시죠. 심기온 연구원님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